힘이 되는 뉴스, 정직한 여론 전달.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어제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 연결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에 연관된 북한 현지의 목소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은 이제 탈북하시고 한국에 오신 지 꽤 되셨는데 북한의 소식통과 계속 뭔가 이렇게 연결이 계속 있으시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현지 상황이나 민심 같은 게 좀 이렇게 밝으시죠? 네, 대체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 북한 시민들이 소식을 좀 잘 알게 되는데요. 예. 북중 국경 지역의 시민들은 생계 목적으로 사실 밀수나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들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산 휴대전화입니다. 북한산 휴대전화가 아니라 중국산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을 북한이 사실은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또 생계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당국 몰래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과도 통화를 위해서는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 휴대전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럼 소통수단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좀 인식하고 있거나 그 접경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무역을 하거나 이제 외부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간부계층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좀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현재 시점에서 북한은 전국적인 지역에서 농촌동원이 한창이기 때문에 또 일반 주민들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다만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회담 후에 노동신문이나 이렇게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개되거나 또 혹은 3차 회담에 대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 후에 반응이 더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일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 일부는 아직 사정상 안 알려진 부분도 있는 그런 상태겠네요. 그럼 말씀하신 중에 보면 3차 어떤 회담의 결과가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북한 안에서? 아마도요. 파격적으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신이 있으셨던 그런 북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의 남북화의 분위기랄까요? 좀 어쨌든 바뀌고 있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고들 계신가요? 사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에 2010년대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데요. 정상국가 이미지 개선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의 도로사정이 안 좋다, 또 실향민, 연평도 주민의 상처 이렇게 탈북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것만큼 이제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내부 주민들의 반응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사실 또 미국 문제도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까지는 북한한테 당연히 주적이었고 사실은 이제 미제 원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적대적인 공존을 해온 측면도 있는데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랄까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 전역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모든 주민들이 미국을 반대하거나 또 가격한 언어를 쓰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적어도 이제 표면적인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가라앉아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진행됐던 내용 일부를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의전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파격적이었고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나 이런 건 뭔가 정상적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나요? 아마도 정상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북한 실제 내부에서도 주민들의 평가가 이전하고 좀 다르다. 또 초기 이제 집권했던 초기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내부 상황은 나날이 갈수록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남북한 지도자가 같이 이제 카퍼레이드를 했고 오픈카가 있었어요. 이런 식의 장면들이 흔하진 않죠? 북한에서는? 사실 흔하진 않죠.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외국 손님을 위해서 비행장에 마중 나간 사례도 없었잖아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행장에서 이제 맞이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어제 그 우리 생중계 장면에서 평양 거리가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문 대통령도 사실은 그 되게 화려한 그 모습에 이제 어느 정도 놀라움도 표시했고 아까 정세현 전 장관도 예전 다녀온 평양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는데 김정은 체제 이후로 확실히 이제 변화된 모습이 이 평양 거리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북한은 2014년부터 유엔 기구에서의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전국의 뭐 애육원이라든가 고아원, 뭐 양로원 이런 등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건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 중시를 하는 지금 2010년대인 것만큼 과학자들을 위한 뭐 아파트 건설 또 주택 건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최근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서민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내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반찬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뭐 우리 옥류관 얘기 워낙 많이 하는데 네네. 오늘 뭐 이번에도 옥류관 오찬 일정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외빈 반찬에 좀 자주 사용되는 장소이긴 하죠. 네, 그렇죠. 사실 평양 옥류관은 1,500석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식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평양의 대표 음식점입니다. 당연히 예. 평양냉면은 평양의 대표 음식이 되고 있고요. 예.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그런 냉면을 즉석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19일 오찬 때 선보이면 4월 이제 서울에서 남겼던 그런 아쉬움의 마음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북한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이번에 뭐 방북 그런 한국의 그런 대표단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이게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뭔가 식사하는 평범한 식당들을 찾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혹시 뭐 가능한 장소랄까 이런 게 좀 예측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북한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은 평양 옥류관을 이제 필수 코스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러고요. 예. 네, 평양 주민들도 즐겨 찾는 옥류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을이잖아요. 지금 예. 시점이. 그럼 계절성을 고려한다면 청류관의 신솔로라든가 약밥 또 제습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평양에는 또 대동강 숭어가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숭어 요리도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그 아마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이제 산책 장면이라든가 뭐 공동으로 이제 뭔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나오면서 평양의 문화적인 측면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을밀대하고 대동강변을 아마 산책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좀 있긴 해요. 뭐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을밀대도 좀 있겠고요. 이제 예. 뭐 특히나 지금 대동강변을 따라서 주택 건설도 많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거리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동강변을 좀 돌아볼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로는 모란봉이 선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란봉. 예. 네, 모란봉의 경우는 산에서 이제 내려다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봉우리 모양새가 모란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란봉으로 불리는데요. 네, 그 아주 이제 모란봉 정상에 올라서서 누각에서 이제 대동강도 바라보고 평양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경호에도 아주 유력한 장소로 꼽히기 때문에 네, 후보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그 남한의 우리 한국 쪽에 이제 아이돌이 또 이제 방문해서 대중문화가 많이 또 소개될 것 같은데 이 대중문화의 소개가 이 남북 간의 그런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또 그렇게 보는데요. 예. 사실 지난번 한국 공연당 공연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가수들이 노래였다. 정말 좋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고요. 한 주민은 저에게 이제 한동안 잊었던 사랑의 미로도 다시 불러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요. 뭐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노래의 사랑은 뭐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쭉 지속되고 있어서 북한의 한류를 전파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평화체제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도 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그래서 이 문화적인 동질성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였습니다.